두 번째는 불평등의 문제를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영역은 이제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팬데믹의 영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감염병의 예방이나 치료 또는 전파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시기에는 팬데믹의 노출이나 팬데믹의 영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나 사회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무관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사회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감염병의 영향, 특히나 경제적 영향이 아주 크게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연구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입니다. 책은 2013년에 나왔는데요. 이 책에서는 세계 대공황 이후에 1960년대까지는 미국과 유럽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오른쪽 위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라는 그런 현상을 제시를 하고 그 이유를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불평등이 크게 장기적으로 변화되는 설명을 R과 G의 장기적인 변화를 이용해서 그 추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었거나 그럼 이자율을 받는 것처럼 뭔가 자본가들이 자본을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되는 수익의 어떤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 자본 수익률은 대부분 자본으로부터 얻는 이윤이라던가 또는 배당금이나 이자, 임대료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지는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G라고 하는 거는 경제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거는 뭐 인구도 경제 성장률의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고요. 기술 진보에 의존하기도 하고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임금이나 소득의 성장률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 소득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부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경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본가가 얻는 이득은 자본 수익률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고 자본가가 아닌 임금 근로자가 얻는 수익은 경제 성장률에 의해서 많이 이제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케티의 연구는 이 자본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의 차이, 그 R과 G의 차이가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아래에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서 위에 점선 중에서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그래프는 자본 수익률의 장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20세기 중반에는 뚝 떨어졌다가 최근에 와서는 자본 수익률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으로부터 얻는 이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경제 성장률의 추이는 20세기 후반에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건 저성장의 영향 때문이겠죠. 그만큼 소득 또는 임금과 같은 어떤 비자본가들이 얻게 되는 수익률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갭이 점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20세기 후반에는 1970년대 이후에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서는 이런 20세기 후반에 관측되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유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장률 증가를 높이는 것이 그러니까 R과 G의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R을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요. R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유세를 이제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투자를 좀 더 해야 된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왜 불평등이 감소했나라는 걸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불평등 해소에 상당한 그 흥미로운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세기 초에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있었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국가들도 분배를 위한 정치적인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세라던가 정부 지출, 규제 등을 통해서 불평등 해소를 도모를 했습니다.
또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를 하고 정부 지출을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은 19세기 말부터 이런 연금, 실업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아동 양육 지원 이런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했고요. 미국의 경우도 대공황 이후에 1935년에 이 사회보장 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사회 안정망 확대에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규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19세기 말에는 뭐 독점이나 이런 트러스트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1890년에 미국에는 셔먼 반독점법이 등장하기도 했고 대공황 이후에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이나 금융 이런 부분을 규제하는 산업 규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20세기 중반까지는 이런 다양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부의 재축적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 이유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는 상위 집단의 부의 비중이 192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한 전략은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면 우선 지금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 요소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간을 융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은 단지 기술의 진보만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다양한 사회 변화도 함께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기술이라던가 사회 변화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나 AI 이런 것들이 의료 부문에 활용이 된다면 의료혁명을 이룰 수 있고 맞춤형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그 여정에서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산업혁명에서 기술의 진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자본의 수익률이 앞으로 좀 더 증가를 하고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불평등이 심화가 된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도 역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나온 논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앞에 연구 결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예상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인적 자본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피케티도 이야기하고 있고 골든이나 캐치 연구에서도 동일한 시사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앞으로는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상생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간은 환경에 순응하면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은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진화를 해왔는데 점차 환경과 자원 개발의 한계 편익은 감소를 하고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따른 그런 한계 비용은 증가하는 그런 추이가 지금 관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개발의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자원을 개발하고 환경 개발해서 얻게 되는 편익은 생산이라던가 성장이라던가 소비로 얻게 되는 즐거움이겠죠. 반면에 이런 개발의 한계 비용은 질병이라던가 기후변화라던가 환경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비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가면서 좀 더 인간과 환경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이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상생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경제학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동안의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환경 개선이라던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런 투자나 개선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영향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것이 경제학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